새벽 3시, 폭우가 쏟아지는 깊은 밤. 허름한 초가집 처마 밑에서 8살 준호는 굶주린 배를 부여잡고 차가운 흙바닥에 앉아 있었다. 아버지는 술에 취해 쓰러져 있고 어머니는 동네 부잣집 빨래를 하러 새벽부터 나가셨다. 배고파. 준호의 작은 입술에서 신음이 새어나왔다. 그때였다. 번개가 치면서 하늘이 순간 환해졌고 준호는 자신의 비참한 모습을 똑똑히 보게 됐다. 찢어진 옷, 깡마른 몸, 그리고 절망으로 가득한 현실. 나는 절대 이렇게 살지 않겠다. 8살 소년의 외침이 천둥 소리와 함께 하늘로 치솟았다. 그 순간 준호의 눈에 이상한 빛이 돌기 시작했다. 분노도 절망도 아닌 무서울 정도의 의지였다. 다음 날부터 준호의 인생이 바뀌었다. 학교가 끝나면 동네 구멍가게에서 심부름을 시작했다. 하루 10원. 그 소중한 10원을 꼬깃꼬깃 모았다. 준호야, 넌 공부나 해. 가난한 놈이 돈 벌겠다고? 친구들이 비웃었다. 하지만 준호는 흔들리지 않았다. 장터에서 짐꾼 일도 했다. 어른들도 힘들어하는 무거운 짐을 작은 어깨로 짊어지며 한 발 한 발 걸었다. 이 꼬마가 대단하네. 상인들이 감탄했다. 3년이 지나자 준호의 손에는 1,000원이 모여 있었다. 당시로서는 엄청난 돈이었다. 하지만 준호는 그 돈을 쓰지 않았다. 대신 동네 어른들에게 물어봤다. 돈을 낳는 방법이 뭐예요? 이 꼬마가 벌써 장사꾼 마인드네. 그때 한 할아버지가 말했다. 도시로 가라. 시골에서는 한계가 있어. 하지만 조심해라. 도시는 호락호락하지 않으니까. 준호의 눈이 번쩍였다. 도시? 그래, 도시로 가야 해. 14살이 된 준호는 어머니에게 말했다. 어머니, 저 서울 갑니다. 미쳤니? 너 같은 애가 서울에서 뭘 하겠다고? 꼭 성공해서 돌아올게요. 어머니가 고생 안 하게 해드릴게요. 그날 밤 준호는 마지막으로 초가집을 돌아봤다. 이 비참함을 절대 잊지 않겠다고, 그리고 반드시 이겨내겠다고 다짐했다. 운명의 출발점이었다. 1973년 17살의 준호가 서울역에 내렸다. 손에 든 건 보따리 하나와 몸에 걸친 때 묻은 옷이 전부였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다이아몬드보다 반짝였다. 우와, 정말 크다. 서울의 높은 건물들을 보며 준호는 감탄했다. 하지만 현실은 잔혹했다. 첫날부터 거리에서 노숙을 해야 했다. 찬바람이 뼛속까지 스며들었지만 준호는 포기하지 않았다. 일자리 구합니다. 뭐든 하겠습니다. 서울역 앞에서 소리쳤지만 아무도 시골 촌놈을 거들떠보지 않았다. 3일째 되는 날 배고픔에 쓰러질 뻔했을 때였다. 야, 꼬마, 막노동할래? 건설 현장 팀장이 준호를 부르더니 말했다. 하루 100원. 죽도록 힘들어도 할 거야? 네, 하겠습니다. 그날부터 준호의 지옥 같은 나날이 시작됐다.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시멘트 포대를 지고 날랐다. 손은 피투성이가 되고 어깨는 벗겨졌다. 하지만 절대 야금을 토하지 않았다. 이 자식 정말 끈질기네. 팀장도 혀를 내둘렀다. 1년 후 준호는 30만 원을 모았다. 그리고 대담한 결정을 내렸다. 형님, 저도 작은 공사 하나 맡을 수 있을까요? 뭐, 내가? 하하. 모든 사람들이 배꼽을 잡고 웃었다. 하지만 한 사장이 장난삼아 말했다. 그래, 해봐라. 아파트 계단 난간 공사. 50만 원짜리야. 준호는 기뻐서 날뛰었다. 드디어 기회가 온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또 다른 벽이었다. 자재상에서 사기를 당했다. 30만 원을 모두 잃었다.
게다가 공사도 엉망이 됐다. 이 새끼가 사기를 쳤어. 사장이 화를 냈다. 준호는 무릎을 꿇고 빌었다. 죄송합니다. 제가 보상하겠습니다. 그날 밤 한강다리 위에서 준호는 눈물을 쏟아냈다. 모든 것을 잃었다. 돈도 신용도 꿈도. 내가 너무 어리석었나? 하지만 그때 바람에 날린 신문지 한 장이 그의 발밑에 떨어졌다. 거기에는 정주영 회장의 인터뷰가 실려 있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포기하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난다. 준호의 눈에 다시 불꽃이 타올랐다. 그래. 이건 끝이 아니야. 시작이야. 1975년 19살이 된 준호에게 운명의 순간이 찾아왔다. 장마철 한강 둑 보강공사. 연일 쏟아지는 폭우로 누구도 맡으려 하지 않는 위험천만한 공사였다. 미친 소리 하지 마. 이 공사는 대기업도 포기한 거야. 건설업체 사장들이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준호는 달랐다. 회의실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외쳤다. 제가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돌아봤다. 너 누구야? 김준호입니다. 이 공사 제가 반드시 성공시키겠습니다. 정부 관계자들이 웃음을 터뜨렸다. 꼬마야, 이건 장난이 아니야. 실패하면 큰일 나는 거라고. 각오는 되어 있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 성공하면 앞으로 더 큰 공사도 저를 믿고 맡겨주세요. 그렇게 시작된 기적의 한 달이었다. 준호는 현장에서 먹고 잤다. 폭우가 쏟아져도 진흙탕이 되어도 절대 포기하지 않았다. 사장님, 위험합니다. 직원들이 말렸지만 준호는 제일 위험한 곳에서 직접 삽을 들었다. 내가 먼저 뛰어들지 않으면 누가 따라오겠어. 3주째 되는 날 기적이 일어났다. 날씨가 개었고 공사가 급속도로 진행됐다. 마지막 주에는 밤새 작업했다. 준호의 눈은 충혈되고 손은 새까맣게 변했지만 의지는 더욱 강해졌다. 됐다. 완공이다. 검사 결과 완벽했다. 정부 관계자들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 다음 날 신문 일면에 대서특필됐다. 시골 출신 19세 청년 한강 기적 만들어내다. 그날부터 준호의 전화기는 쉴 새 없이 울렸다. 공사 의뢰가 쏟아진 것이다. 김준호? 그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사나이. 업계에서 준호를 부르는 별명이었다. 19살 청년이 신하가 되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준호는 자만하지 않았다. 그는 더 큰 꿈을 꾸고 있었다. 이제 시작이야. 진짜는 이제부터야. 1980년 24살의 준호는 이미 국내 건설업계의 신하였다. 하지만 그는 만족하지 않았다. 어느 날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에서 온 편지 한 통이 모든 것을 바꿨다. 사막 도시 건설 프로젝트에 관심 있는가? 직원들이 깜짝 놀랐다. 사장님, 이건 너무 위험합니다. 우리가 중동에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준호의 눈이 번쩍였다. 바로 이거야. 남들이 두려워하는 곳, 그곳이 기회다. 주변 모든 사람들이 말렸다. 미쳤어. 사막에서 도시를 짓는다고? 실패하면 회사 망한다. 준호는 웃으며 대답했다. 우리가 외국 것만 부러워할 게 아니야. 이제 우리가 세계를 놀라게 할 차례야. 1981년 3월 준호는 100명의 정예 인력과 함께 사우디로 떠났다. 인천공항에서 그를 배웅하는 사람들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준호야, 무리하지 말고 돌아와. 사막의 첫날은 지옥이었다. 섭씨 50도의 살인적인 더위, 모래바람, 그리고 언어 장벽. 직원들이 하나둘씩 포기하고 싶어 했다. 사장님, 정말 힘듭니다.
하지만 준호는 모든 직원들 앞에서 외쳤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포기하면 한국 사람들은 영원히 2등 국민으로 살게 됩니다. 우리가 증명해야 해요. 한국인도 할 수 있다는 걸. 그의 목소리에는 8살 때 초가집에서 다짐했던 그 의지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기적이 시작됐다. 한국인들의 끈질긴 근성과 준호의 리더십이 만나자 불가능해 보이던 일들이 하나씩 현실이 됐다. 사막 한가운데 거대한 도시가 솟아올랐다. 2년 후 프로젝트가 완공됐을 때 사우디 국왕이 직접 나와서 말했다. 김준호, 당신은 우리나라의 영웅입니다. 그 소식이 한국에 전해지자 온 국민이 열광했다. 우리 준호가 해냈다. 이제 준호는 단순한 사업가가 아니었다. 세계가 인정한 거인이 되어 있었다. 그러나 준호의 진짜 전설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다. 2010년 70세가 된 준호는 세계 건설업계에 살아있는 전설이었다. 수십 개국에서 그의 손으로 지어진 도시들이 빛나고 있었다. 한때 초가집에서 굶주리던 소년이 이제는 대통령들과 식사하는 거인이 되어 있었다. 어느 날 한 대학교에서 특강 요청이 들어왔다. 회장님, 젊은 학생들에게 한 말씀 해주십시오. 준호는 흔쾌히 승낙했다. 강당에는 2,000명의 학생들이 빼곡히 앉아 있었다. 존경하는 김준호 회장님,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다. 하지만 준호는 무대에 서서 잠시 멈췄다. 그의 눈에는 70년 전 그 초가집이 보였다. 여러분, 준호의 목소리가 강당을 가득 채웠다. 저는 흙바닥에서 태어났습니다. 굶주림이 일상이었고 절망이 친구였죠. 하지만 한 가지만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꿈을요. 학생들이 숨을 죽이고 들었다. 여러분, 꿈은 공짜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이루는 대가는 피입니다. 땀입니다. 눈물입니다. 그러나 준호가 잠시 멈췄다가 목소리를 높였다. 그 피만큼 값진 건 이 세상에 없습니다. 강당이 조용해졌다. 모든 학생들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다. 남들이 불가능하다고 할 때 바로 그때가 기회입니다. 남들이 포기할 때 바로 그때가 여러분이 일어설 때입니다. 준호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 중에도 미래의 김준호가 있습니다. 아니, 저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꿈꾸세요. 그리고 행동하세요.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그 순간 2,000명의 학생들이 일제히 일어서서 박수를 쳤다. 10분간 박수가 멈추지 않았다. 강연이 끝나고 한 학생이 다가와서 물었다. 회장님, 지금 후회되는 것이 있으신가요? 준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단 하루도 후회한 적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모든 순간이 지금의 저를 만들어 주었거든요. 그날 밤 준호는 초가집이 있던 고향을 찾았다. 이제는 아파트가 들어서 있었지만 그 자리에서 그는 8살 때의 다짐을 떠올렸다. 나는 해냈어. 정말 해냈어. 하늘의 별들이 그를 축하하듯 반짝였다. 김준호, 흙바닥 소년에서 세계를 움직인 거인으로. 그의 이야기는 오늘도 누군가의 가슴 속에서 꿈의 불씨를 지피고 있다. 지금 이 글을 읽는 당신에게도 그 불씨가 타오르고 있지 않은가?